그래서 사디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가치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 볼 때 이 사디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지 않나 싶었어요. 아까 그런 것도 얘기했듯- 있지. 자기가 지금 다 주도하고 있잖아. 룰도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약간 갑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사디즘이 그런 거야. 어, 내가 더 우울한 느낌을 그렇지, 갖는 그렇지. 거지. 그런 학대를 거는 하면서. 그게 네. 다 연관이 있겠구나.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쾌락을 위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지배하고 네. 싶어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쾌락인 거지. 그 전반적인 거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지. 참. 근데 이게 꼭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정신적인 거랑 철학적인 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네. 정신적인 부분들 분열증인가? 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일본에서 일어난 한 미친 살인마의 삶을 통해서 이름하여 내 마음대로 정신 분석쇼. 왜 이상한 쇼 자꾸 만들어 오세요? 랭킹 쇼에 이어. 지금 이름하여 한것의 정신 분석쇼. 코너 욕심이 있어. 쇼! 지금 시작합니다. 야 이때 그 노래 깔아주면 안 돼? 블랙홀 너무 많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프닝 노래.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사람이 있어 일본에. 지금은 이제 사형당해서 없는데 아, 추토무. 미야자키 츠토무. 토무. 세상에 참 우리가 모르는 정신 이상자가 많잖아. 많죠. 그 대표로는 다중인격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안도파리 말한 네, 청와대에 계시는 박모 씨. 사디스트 혹은 마조이스트. 그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우리는 흔히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농담 삼아도 많이 쓰잖아. 그렇죠. 뭐 야 너 사이코패스야? 아 이 새끼 뭐 다중인격자네. 뭐 미친놈 하는 되게 흔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흔히 알려져 있는 거고 그 깊숙한 세상엔 다른 정신분열증도 있어. 이거는 정신분열이다라기보다는 성도착증을 내가 여기서 이거 더 깊이 들어가려면 장비 또 착용해야 되나요? 아니 이건 장비 없어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주부. 그 성도착증의 세상을 깊숙이 들여다보자고. 일단 여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일본의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사람이 있어. 때는 1988년 8월 서울올림픽이 있던 때지. 4살짜리 마리라는 여자애가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 마리아 할 때 마리. 근데 이 미야자키가 접근을 해. 와, 너 너무 이쁜데? 아저씨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라는 말에 마리는 흔쾌히 허락을 해. 그래서 이 새끼 수법이 그거야. 아저씨 먼저 차에 가서 타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내 차로 와. 이거야. 같이 가면 수상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꼬마애가 타는 것처럼. 그리고는 바로 유인을 한 거네.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바로 마리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체를 모욕하는 외설 행위를 해. 그리고 양손과 발을 잘라. 손목, 발목. 그 자신의 벽장 안에 보관을 했어 또. 손목과 발목을. 일본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숲에다 갖다 버려. 미국에 더 많지 않나요? 일본이 더 많아.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 근데 이 모든 장면은 자신의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해놨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미야자키 이 새끼는 절단 도착증이라는 게 있던 놈이야. 뭘 자르긴 잘라야 되네. 그거를 아크로토모필리아라 그래. 의학 용어로는 아크로토모필리아라는 변태 성욕자인 거야 이 새끼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의 사지를 이렇게 절단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지. 아, 되게 이번에 위험한 도착증이야. 저기 이번 사건 인천에 그 토막살인 사건 그 남자랑 똑같은 거네. 걔도 그걸 하면서 흥분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뭐 시체 처리를 위한 그런 건지는 아, 모르지. 그렇죠. 아, 이거는 그 사람이 그걸 행위를 하면서 얘는 자르면서 그냥 흥분하는 거야. 좋아한 거네. 이 아크로토모필리아랑 유사한 게 또 아포템노필리아라고 있어. 아까는 아크로토모, 네. 이건 자르면서. 네. 아포템노필리아는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면서 성욕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자신의 신체? 약간 마조끼가 있는 거지 이거는. 아, 거기에서 성욕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성 도착증 환자들이야. 그럼 남의 신체를 절단하면서 성욕을 느끼는 게 아크로토모필리아라 그랬잖아. 네. 이런 사람들은 살인마가 대부분이야. 근데 이런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인마야. 근데 이들은 숨기고 있다가 범행이 발각되면서 자기가 아크로토모필리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아, 그제서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인마들이 많잖아. 네. 그래서 그렇겠죠. 다 살인마죠. 그래서 학계에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단 말이야. 남을 토막살인하면 당연히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말할 다른 성도착증 환자들은 세상에 잘 안 알려져 있어. 자신의 신체로 해산하는.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얘기해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아크로토모 말고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람들 있지. 네. 아포템노. 아포템노. 아포템노 이 사람들은 내 멀쩡한 팔 좀 잘라주쇼 했을 때 누가 그걸 잘라주냐고. 그렇죠. 병원에서 그거 합법적으로 잘라주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다리가 없는 척 그리고 절단 환자인 척 하면서 욕구를 느낀대. 어디 진짜 자르지는 못하니까 막 다리 없는 척, 그러니까 척이라도 하면서 충족을 느끼는 거야. 그거랑은 좀 다르겠죠? 뭐? 막 구걸 하시는 분이 그거는 아니지. 네, 개 생활하기 중에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 개 중에 돈은 많은데 일부러 그런 코스프레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육체적 쾌락이 성적 쾌락이야? 그렇지. 글쎄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내 기준에는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죠. 성취 욕구 이런 거는 조금 정신적인 거고 육체적으로는 그런가? 근데 배가- 그 단기간에 팍 느낄 수 있는 거는 성적 욕구가 최고지 않을까. 번식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절단 환자인 척 하잖아. 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정신 이 환자들 문제가 발전을 한다는 거야. 그게 자꾸 발전한 게 아니라 남을 해를 입힌다는 게 문제야. 그것도 문제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절단 환자인 척, 뭐 다리 없는 척 하다가 이게 발전이 되면은 일부러 열차에 발이 깔리게 해. 지 발을. 아, 일부러. 그래야지 잘라낼 수 있구나.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거야. 뭐 절단기에 손을 넣어서 일부러 다쳐가지고 사고로 위장시킨 다음에 합법적으로 외과 수술을 받는 거지. 또라이들 많지. 근데 더 웃긴 건 아바시오필리아라고 있어. 이 아바시오필리아들은 붕대 감은 사람 있지. 네. 다리 잘려가지고 붕대 감은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기부스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야. 세상 미친놈들이 진짜 많구나. 왜 그걸 보고 도대체 근데 그런 거 보면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그런 컨셉 되게 많아. 그래. 붕대 감은 소녀에 대한 패티시가 있어요. 그 있어 그렇게. 전 진짜 신기했던 거는 웨딩 드레스 입은 총든 여자에 대한 환상도 있더라. 좀 뭐, 딴소리긴. 별의별 내가 다 말해줄게. 이따가. 와, 이게 진짜. 뭐 그런 거 뭐 좋아하는 거야 뭐. 야, 아바시오필리아라 그랬잖아 지금. 네. 취존. 팔과 다리가 없는 뭐 장애인을 본다거나 네. 기부스했다거나 붕대한 사람을 보고 흥분을 느끼는데 네. 이 사람들은 학계에 자료가 없는 게 이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겠죠. 응. 네. 그래서 자료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은 보고된 게 많이 없어. 근데 내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끼가 질문을 한 게 있는 거야. 질문 내용은 제목은 이거야. 제가 아포템노필리아 변태인가요? 되게 심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내용은 집에서 혼자 자위를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거세당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합니다. 엄마한테 걸려서 거세당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한대. 내 팔다리가 잘려서 절망감에 막 으악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상을 하면 막 발기가 되고 미치겠대. 이건 우리나라야. 아, 진짜요? 응. 별의별 다 있어. 많구나. 다시 돌아와서 미야자키 이야기야. 다시 이 첫 범행을 했잖아.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났어. 2차 범행을 물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7살짜리 마삼이라는 아이를 발견해. 또 어린애네요. 역시 같은 수법으로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고
안타까운 게 이게 방금 전까지 그 납치당한 7살 여자의 마삼이 있지. 옆에 원래 엄마가 있었어. 근데 잠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그 찰나에. 얼마나 죄책감 들까. 그럼. 근데 이 미야자키 이 새끼가 첫 범행 때와는 다르게 살해한 다음에 바로 시간을 저질러. 시간이 죽은 시체한테 네. 강간하는 거지. 네. 그리고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 와, 스릴도 이런 스릴이 없다. 정말 황홀했다. 시간을 하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야자키 이 새끼가 아크로토모필리아 기질도 있지만 소아성애증. 네가 아까 요번에도 애기네요 이랬잖아. 네. 즉 페도필리아라고 해. 소아성애증 환자들을. 이 페도필리아에서 페도는 그리스어로 어린이. 그리고 내가 필리아 그러는데 그 필리아는 모모에 대한 사랑, 뭐 교감 이런 뜻이야. 그럼 페도필리아 붙여봐. 어린이를 사랑하는 뭐 이 정도로 해석되지. 그럼 이 페도필리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페도필리아들은 너무 많아서 자료가 많아. 그 특징을 보면 도파리가 이제 맨날 야동만 보다가 제가요? 우연히 네. 실제로 섹시한 그 성인 여성의 가슴 라인과 속옷을 보게 된 거야 도파리가. 네. 그럼 도파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어? 그 기억을 간직한 채 화장실로 달려가겠지. 네. 좀 그럴만하죠. 좀. 근데 이게 정상인인 거야. 네. 근데 이 페도필리아들은 오히려 그 지금 도파리가 봤던 그 섹시한 여성 있지. 네. 그 성인의 섹시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발기가 죽어. 아 그럼 애들을 봐야. 더럽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미 완성된 뭔가 성인의 몸을 보면. 네. 근데 반대로 느끼나구나.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의 성기를 보면 막 되게 깨끗하고 맑고 막 이뻐 보이는 거지. 근데 이 페도필리아가 위험한 게 자칫 잘못하면 근친상간으로 번질 수가 있어. 맞아요. 그렇게. 내 딸이야 이것처럼. 네. 우리 내 딸이야 그것처럼. 실제로 이제 1994년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인 자매야 3살, 4살 50대 남성이 3살, 4살 자매를 지 친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병원 놀이를 하자고 이제 속인 다음에 9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 언니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3살, 4살 때부터 해서 9년 동안 그렇지. 했는데 50대에 잡힌 거군요. 이 언니는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이제 자살했고 동생도 자살 시도했지만 뭐 구조되었어. 그 근친상간이 우리 주위에는 없어서 모르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 근친상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진짜 거기는 많고. 왕국이고 왕국. 네. 걔네는 사촌 이상 결혼해도 되잖아. 우리는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 네. 그렇게 많다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아버지 딸 뭐 네, 하는 경우가 사촌은 많고. 진짜 정말 흔하고. 그리고 어디 제가 그 구성의 아줌마가 나오는 그걸 봤는데 그 남자가 호기심으로 그 할머니를 상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자기 할머니? 할머니를 네. 왜냐면 할머니는 이제 그 임신도 어려울 네,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손자를 생각해서 어디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 자, 페도필리아 소아성애자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너는 분명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 고정관념은 소아성애자들은 다 남자다. 이런 고정관념을 계속 갖고 있었지. 통계를 보면 거의 50대 50에 근접할 정도로 여성 소아성애자들도 되게 많아. 반반이라는 거야. 남자만 이렇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자도 남자 아이의 그치. 애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초등학생 좋아하는 그래. 그런 만화도 되게 많아요. 상대가 초등생이야. 우리나라만 해도 그 무슨 만화를 보고 지내는 거니? 전 다 봅니다. 20대 가리지 후반에 않습니다. 주부 학원 강사가 우리나라야 아직 음모도 없는 중학생 제자와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온 일이 있었지. 솔직히 미성년자는 건들지 말자.
근데 이 여자가 결혼도 했고 지 아들도 있었어. 7살짜리. 대박. 근데 지 학원 제자랑 그러고 돌아다녔던 거야.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 되게 많잖아요. 중학생이랑.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아. 내가 이것만 그냥 가져온 거야. 그래요? 근데 미국 중학생은 애들이 좀 큰데. 그러니까 미국 우리 중학생은 애들은 다 중학생 같이 작잖아. 안 같아 보이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더 심하지 우리나라가. 우리는 진짜 어려 어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원조 교재인데. 응. 남녀가 어려 보여서 방학을- 좋은 거니까. 근데 이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소아 기호증을 가지고 태어난 거냐? 그건 또 아니야. 아니겠죠. 이들의 공통점을 다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또 다른 페도필리아들의 피해자였던 거야. 어렸을 때 자기도 당해봤던. 페도필리아들한테 당했던 거야. 즉 피해자가 커서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근데 이 필리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쪼개면 결과는 이제 틀려져. 초등학생에게 성적 호감이 드는 게 페도필리아라 그랬지. 네. 근데 중학생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끼면 헤베필리아. 또 거기서 단어가 또 틀려지네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게 느껴진다면 에페보필리아. 나이대가 있나 보네요. 자, 그럼 고등학생이 좋아하면 에페보필리아래.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삼촌 팬들은 다 에페보필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겠네요. 고등학생들이 많으니까. 다 고등학생이잖아 아이돌들. 근데 그러니까 걔 중에 보통- 있잖아. 네, 걔 중에 다 섞여 중학생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 참고로 호모 페도필리아도 있어. 남자 성인이 남자 꼬마 아이를 혹은 여자 성인이 여자 아이를. 자, 다시 또 미야자키 사건으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해야 돼. 미야자키 갔다가 필리아 갔다가 이쯤 되면 이 범행이 일본 전역에 퍼졌겠지. 네. 그래서 일본이 최초로 프로파일링 기술을 도입한 게 이 사건이야. 프로파일러들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달쯤 지났어. 같은 동네에 4살 소녀 에리카라는 양이 실종이 돼. 근데 일주일 후에 나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물론 시간도 했지. 근데 이 새끼가 며칠 있다가 에리카네 집에 엽서를 보낸 거야. 그 엽서에는 에리카, 추위, 기침, 목, 휴식, 죽음 이렇게만 써서 보낸 거야. 이게 범행 당시 그 에리카 양의 정황을 좀 단어로 써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가 직접 수필로 쓴 게 아니라 잡지 그거 활자 오려가지고 아, 미친놈 코스프레까지 했네. 잡지 활자 오려서 거기 단어만 딱 키워드만 적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확인이 드러난 사실은 뭐야? 벌써 시간을 2번 했지. 네. 이거는 네크로필리아. 네크로. 시체라는 뜻의 네크로. 그리고 필리아는 모모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지. 네. 그럼 시체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겠지. 이런 네크로필리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우리 세상에 시체를 사랑한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걸 느낀다는 쾌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시체에 시간하면서 쾌락 느끼는 애들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 애 많아. 이 네크로필리아들이. 통계가 있어요? 네크로필리아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어. 우리나라엔 없지. 근데 같은 취향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성관계 할 때 있잖아. 네크로필리아들끼리 성관계 할 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시체 역할을 해야 돼. 시체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숨 쉬다가 걸리면은 안 된대. 숨 쉬는 장면 모습만 보면 이게 발기가 죽는 거야. 숨도 몰래 쉬면서 있어야 돼.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좀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네요. 근데 그 숨쉬는 행위가 포착되면 이제 성욕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도파리가 바바레멘 자꾸 미안하다. 도파리가 바바리맨 짓을 하고 있는데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쉽게 말해서 도파리가 바바레맨 짓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놀라줘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야지 흥분하는데 오히려 웃고 무시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재미없죠. 그러면은 발기가 죽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참고로 이건 노출기호증, 피오딕토필리아라 그래. 상대에게 특정 부위를 노출시키면서 쾌락을 하는 거. 그래서 안도팔은 피오딕토. 아니 왜 자꾸 우리 다 그렇게 만들어? 이상한 거 물어보고. 이런
시체 기호증을 가진 사람끼리 좀 사이코 같지 않아요? 너 뭐 물어봤는데 내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좋아하고 있다고. 아니야. 이런 시체 기호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면은 계약을 해야 돼. 네크로필리아들끼리 결혼하면 먼저 사망할 경우 시체를 서로에게 기증한다. 개인한테 기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봐. 그러면 범죄. 그렇지. 그거 이따 얘기해줄게. 네. 이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결혼 못하고 네크로필리아 자기 커플 못 찾고 이런 사람들은 몰래 묘지를 파내서 시체를 훔치는 사람들도 있어. 작년에만 해도 러시아에서 젊은 남성 2명이 무덤을 파헤쳐서 여성 시체를 강간한 일도 있었고,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되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래. 그럼 법적 제재를 해요? 하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장의사 많이 하겠네. 정답. 어. 미국에서는 너 봤냐 내 거? 아니 상상해보면 그렇죠. 맞아.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업 종사자들이 젊고 이쁜 여성의 시신이 오잖아. 네. 그러면은 시간을 그렇게 한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왜냐면 우리나라랑 장례 풍습이 외국은 좀 다르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부분 다 화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장의사가 아니면 그 시체를 볼 일이 없어요. 맞아.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난 한 번 봤어. 본 적이 없어요. 뭐 저는 보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외국은 어, 영화 같은 밤에. 거 봐도 간을 열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꽃도 올리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해주는 거를 장의사가 하니까 그래서 젊고 이쁜 여성의 시신이 오면 시간은 할 일이 빈번하고. 그래서 일부러 훼손시켜서 하는. 그때 우리 부두교 좀비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죽은 시체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더 훼손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때 조사하다가 잠깐 나오더라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아예 가족들이 훼손을 하거나 얼굴 뭉개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의사한테 보내다. 시체가 능욕당하는 거를 피하려고. 너네 내 대본 보이냐? 아니 내 바로 할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다.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게 예전에 이집트에서 시체 관리사가 시간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유족들이 젊은 여성이 죽잖아. 그럼 그냥 일주일 정도 썩혀서 보낸대. 그치 그냥. 그치. 아예. 보이니? 근데 썰 중에는 어느 시체 관리사가 소녀의 시체를 시간을 했대. 이 장례업자가. 근데 소녀가 깨어난 거야. 시체인데? 시간을 하고 있는데 소녀가 깨어난 거야. 뭐 죽었다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가사 상태였던 거야. 잠깐 심장이 멈췄던 건데. 근데 가족들이 당신 덕에 내 딸이 살아났다고. 아 진짜. 그래서 덮어준 사건도 있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음. 살아난 건 줄 알고요. 그거는 좀 애매한 경우인데 되게 말하기가. 근데 이제 네크로필리아 하면 생각나는 주요 인물이 있어. 이 사람 대명사야. 네크로필리아에. 많아. 뭐 제프리 다머 뭐 살인 사건도 있고 많은데 이 칼본 코셀이라는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줄게. 이 사람은 병원 방사선 기술자였어. 네. 근데 엘레나라는 미모의 여성 환자를 만난 거야. 네. 실제 사진 보면 되게 이뻐 진짜. 근데 엘레나는 죽게 되고 이 칼본 코셀이 너무 슬퍼해서 매일 그녀의 묘지에 찾아가. 이때 주위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주위에서 보기에. 그러던 중 2년 후에 이 새끼가 그녀의 시체를 꺼내와. 근데 2년이면 부패가 좀 상당했겠지. 네. 이 칼본 코셀이 훔쳐와서 왁스로 살점을 채워. 그리고 피아노 줄을 이용해서 막 뼈를 연결해. 그래서 고정하고, 그럼 눈도 함몰됐을 거 아니야. 썩어가지고. 거기다가 유리 구슬을 박아서 눈을 막 그려놨어. 복원을 한 거네요. 가발도 씌우고. 네. 여기 사진도 있어. 인형으로 만든 사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이 새끼가 안 오는 거야, 묘지에. 2년 동안 맨날 오던 새끼가. 좀 수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걸렸는데 여기가 좀 충격적인 게 시체를 부검하던 중에 시체 성기에 튜브가 장착이 돼 있는 거야.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튜브의 용도는. 자, 네크로필리아 범죄자는 이 새끼 말고도 너무 많아. 참고로 주필리아라고도 있거든. 이건 좀 말하기 더러운데 쉽게 말해서 동물한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수간이라 그러지 수간. 네. 그 제가 동물을 강간하는. 지지지 그 할 때 그때 많이 돌아다녔지. 네, 엄청 그런 많이 영상. 돌아다녔어요. 그런 영상. 말, 네. 막 개. 개, 말이랑 돼지, 개는 되게 유명하죠. 맞아. 돼지도 있고. 네, 소, 심지어 원숭이. 막. 그거 우리나라에도 많다. 자신의 개랑 그 네이버에 어떤 애가 그 글을 쓴 게 있어. 제 여자친구가 개랑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가 개랑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강아지. 아 그래요? 아이. 그애 말고 응. 도그. 야이 말고. 도그랑 하는 것 같아요. 대박.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글 올라온 것도 많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큰 개는 큰 게 지불러. 큰 개는 그거 근데 어떻게 법적으로 되냐? 동물협회 뭐 이런 데서? 아니 지가 와서 핥았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주필리아를 얘기했냐면 주 네크로필리아도 있어. 그 뭐예요? 동물 사체. 동물 자체. 아 상상 좋은. 죽은 주 동물의 네크로. 죽은 동물의 시간을 하는 거야. 아주 짱남 새끼. 주도 그러면 그거네요. 동물의 주네요. 그래 주. Z5 동물원 할 때. 아 신이시여.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미야자키잖아. 이 쌍남들 얘기 다음으로 미루고. 근데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들어올 거야. 싫지 완전 싫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 분노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내 딸한테 또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죽어서도.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강간으로 인해서 죽은 여자야. 근데 거기다 또 시간을 해. 더구나 애기잖아요, 완전히. 그 이 젊고 이쁜 시절에 죽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꽃도 한번 못 펴보고 죽은 거죠. 자, 미야자키 세 번째 살인까지 했지. 근데 이쯤에 1차 피해자 아까 마리라 그랬지. 네. 마리네 집에 상자가 또 배달이 돼. 미친놈이 또 뭐 보냈네. 그 상자에 마리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 치아 그리고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에 잡지 활자 오려서 마리의 뼈, 불태움, 감정 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리고 이틀 있다가 아사히 신문 본사에 유코라는 가명으로 편지를 써. 유코 여자 이름 같지. 아이를 유산해서 상실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거의 응. 그거를 보낸 거네요. 좀 미야자키답지 못한 행동이지. 아까랑은 되게 막 과시욕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전시하고 싶고 막 시신을. 근데 살짝 쫄아있음이 느껴지지 이 새끼가. 그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사건이 일본 최초로 프로파일링 기술이 도입됐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어 중간에.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자취방에서 우연히 지역 신문을 봤는데 이 지역 신문의 그 글씨랑 미야자키 이 새끼가 저번에 첫 번째 보냈던 엽서랑 그 글씨가 똑같은 거야. 지역 신문 글자랑. 그러면 그 지역이 들통나니까.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가 그 지역 신문사에 찾아가. 네네. 찾아가지고 사장과 막 말하다가 그의 아들을 만났어. 그 사장의 아들을. 네. 근데 그 아들놈이 범인이었던 거지. 아, 그 미야자키가 그 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지. 신문사? 근데 이때는 이제 얘가 범인인지 몰랐어. 몰랐겠죠. 네. 근데 벌써 경찰이 찾아오니까 이 새끼가 쫀 거야. 그래서 수사에 혼돈을 주려고 여자라고 아사히 신문 본사에다가 척을 한 거네. 아이를 유산해서 상실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에 혼동을 준 거지. 그리고 미야자키가 한동안 잠잠해. 좀 쫄았으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아까는 두 달 이런 텀이었어. 네. 다시 네 번째 살인을 하는데 이번엔 5살짜리 아야코라는 소녀야. 이 아야코 소녀는 막 난도질을 하고 또 여기서 웃긴 게 시신의 일부분을 잘라서 먹었어. 먹었어요? 시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번엔 먹었어. 그리고 5차 범행죄 성폭행 하려다가 아이의 아버지한테 이제 현장에서 잡혀 이 새끼가. 아이의 아빠한테. 이 새끼가 그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살인할 때마다 방에 불을 다 꺼. 그 다음에 양초를 좀 많이 켰대. 네. 그 다음에 지푸라기 인형을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머리띠 두른 다음에 그러고 막 살인 의식을 했대. 이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부활시키려는 의식이었대. 지 말로는. 근데 이 4차 범행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특징이 뭐였어? 먹었다는 거. 먹었지. 네.
사육을 통해 그 사람을 먹거나 또는 먹히는 것에 흥분을 느끼는 것. 보레오필리아라 그래. 카니발리즘. 그거로도 상관질 수 있지. 전에 그 무슨 편이었죠? 그 내가 얘기해. 이 새끼는 보이나 봐 진짜. 그 영화 편에서 형이 이야기했잖아요. 블랙홀 에피소드 5화 셔틀 편에 보면은 우리가 말했었지. 독일인 네. 아르민 마이베스와 음. 피해자 베른트 유르겐 아르만도 브란데스. 뜯어먹어 달라고. 요 편만 들으신 분은 그 블랙홀 에피소드 5화 셔틀 편 2부에 들으면 나오지. 네. 사진도 있고. 또 하나 사건을 소개하면은 아까 무슨 필리아? 보레아 필리아. 그 사람을 먹거나 먹히는 것. 이건 좀 유명한 사건이야. 보레아 필리아의 거의 사전이라고 보면 돼. 1981년 사가와 이세이라는 새끼가 있어. 이 새끼는 키가 148cm야. 근데 이 새끼가 집이 존나 잘 살아. 그래서 대가리도 되게 좋아. 박사학위 따고 뭐 다 했어. 그래서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 유학생인 르네라는 여성이 있어. 네. 네덜란드인들은 좀 체구가 좋잖아. 좋죠. 그래서 이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뭐 이 여자애는 얘한테 관심도 없었지. 근데 이 새끼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놈이 뭐 좀 알려달라 그랬나 봐. 네. 그래서 집으로 그 어찌어찌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총으로 쏴서 죽였어. 목덜미를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 다음에 토막을 그 아르민 마이베스처럼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 오븐에 삶아 먹기도 하고. 그 여자를요? 나는 이거를 봤거든. 시체 현재 모습을. 그 당시 모습을. 토 나와. 막 유방도 막 다 잘려 있고 머리도 잘려 있고. 그리고 남은 시체는 이제 연못에서 유기하려다가 잡혔어. 근데 이 새끼가 잡혔는데 심신불안정 상태로 법적 처분이 안 되는 거야. 그 네덜란드에서. 네. 계속 국외로 추방돼. 그래서 일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년 만에 퇴원을 해줬어. 퇴원시켜줬어. 이런 극악무도한 새끼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새끼네 아빠가 정치적으로 좀 힘 좀 있는 사람이야. 아, 일본에서요? 근데 열받는 게 이 새끼가 이 경험담을 책으로 출판을 했어. 이 새끼들이 꼭 책을 써요.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책을 써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새끼가 돈방석에 앉아서 또 원래 잘 사는 놈인데도.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알지? 이거 유명한 네. 거야. 근데 엄청 멀쩡하게 생겼어. 제목이 남자애가. 뭔데? 뭘 멀쩡해 비용신같이 생겼어. 멀쩡하게 생겼던데. 아니야. 제목이 뭐야? 사가와 이세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 근데 이 새끼가 각종 TV에 또 출연을 해. 너무 센세이션하니까 이 사건이 PD들이 자꾸 부르는 거야. 그래서 또 유명인이 돼. 네, 이걸 약간 모티브로 한 우리나라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살인범이다야. 네. 보이다 봐 이 개새끼 이거. 씨. 그거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대본 해킹당함. TV 출연하게 되면서 팬카페도 만들어지면서 스타가 됐어. 네, 맞아. 미국은 살인범들 팬카페 막 생기고 그러잖아. 맞아. 그거 신기하지. 심지어 여자 추종자도 있고 막 맞아, 근데 결혼, 막, 옥중 결혼하고. 옥중 결혼도 하고. 근데 이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큰 화제였냐면은 1화로 우리나라 한국인 남성이 이탈리아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이탈리아에 간 거야. 근데 되게 시골이었대. 근데 그 한국인 남성 보고 이 장모가 하는 말이 자네 설마 내 딸을 먹지는 않겠지? 아,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동양인 이유로. 이 정도로 뭐 이탈리아 시골에까지 퍼진 거야, 이 얘기가. 너무 그때는 충격이었어. 이 식인 행위가 위험한 아까 게 네덜란드라고 그러지 않았어? 일본 다 사람이 퍼진 거야. 아,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파리로 유학 온 네덜란드 여성을 먹은 그랬는데 사건인데 그러니까 전 그게 유럽에 다 퍼진 거지. 그게 유럽에 이탈리아 시골까지 퍼졌다. 그렇지. 유럽에 퍼질 정도로. 이 식인 행위가 그 위험한 게 처음에는 이제 막 공상으로 상상만 한대. 아, 먹으면 어떨까? 무슨 맛일까? 이 상상만 하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겼을 때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된대. 그러면서 쾌감을 느낀대. 실제로 했을 때. 돌파민이. 너도 그거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식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못 고친대. 헤어나올 수가 없대. 그 도파민 거기. 아니, 그 그거 맛. 엄청 맛있다는 얘기네.
맛은 저 시긴 하지 말고 소고기 저희 맛. 블랙홀 들으면 훨씬 좀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어린 송아지 맛 나고 뭐 그렇대. 근데 엄청 부드러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의 특징 아니야? 그런 거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니까? 모르겠어. 아니, 식인 행위 하는 새끼들이 그게 진짜 맛있대. 맛으로 얘가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실제로 지금 하고 흥분해서? 있다는 거에 아, 맨날 상상만 하다가 그럼 그 사람 종특이인 거잖아. 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건데 아 그런 거에 그런 관심을 관심을 갖고 느끼니까 거기 실행을 한다는 거야. 하고 상상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 그 사람 종특인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얼라이브 같은 영화 있잖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는 경우는 있는데 이럴 때는 중독이 안 되지. 근데 맨날 공상만 하고 상상만 하던 새끼가 실행에 직접 옮겼을 때 그 성취감이랄까? 그 살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살인할 때 도파민 나오는 네. 그런. 그래서 뭐 거의 고칠 수가 없대. 식인 중독자들은. 미야자키를 이제 결론 지을게. 미야자키 이 새끼가 방에 가보니까 걸려가지고 이 새끼 방문 여니까 만화 막 애니 잡지 있지. 이게 막 6,000개의 비디오 테이프 있었대. 근데 대부분이 아동 포르노였고 이로 인해서 이 새끼 별명이 그거야. 오타쿠 살인마. 이 사건으로 후폭풍이 이제 장난 아니지. 집안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직장은 물론 뭐 파혼까지 하게 됐고 심지어 외가 쪽 있지. 네. 외가 쪽 사람들까지 막 이혼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 폭언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일본이다 보니까 두 집안이 아예 그냥 풍비박산 난 거야. 친가외가.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지역 유지였단 말이야. 그쵸. 신문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다 내 탓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투신 자살했어. 근데 아버지 자살 소식을 이 새끼가 감옥에서 들었단 말이야. 네.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휴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어. 밥 먹으러 6시에 와라 했는데 6시 넘으면은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그러나 봐. 근데 이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냐? 그건 아니야. 이 새끼가 손에 기형이 있었어. 태어날 때. 전문 용어로 요촉골 유합증이라는 건데 이게 손목이 회전이 안 되는 병이야.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못해. 손목이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막 쉬실 때도 이렇게 손등으로 세수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경우지. 이것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했지. 그러다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여자애한테도 이제 이 손목병 때문에 차이고 고백했다가 그런데 얘가 이제 아버지가 엄격했다 그랬잖아. 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살며시 얘기했었지. 그래. 부활시키려고 했던 할아버지 거에서. 부활하는 의식.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해해줬는데 그 할아버지도 죽었어. 얘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애니, 만화 이런 거였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운둔형 외톨이가 된 거야. 히키코모리. 그러면서 만화 보다가 이 로릭물 있잖아요. 만화. 그런 거 보다가 이 새끼가 소화기호증이 생겼냐? 그건 또 아니고 얘가 좋아하는 애한테 아까 차였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이 미야자키를 위로해준 애가 어린 소녀였대. 아 뭐 오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새끼가 소화기호증이 생겼냐 이건 좀 말이 많어. 근데 이 새끼가 남긴 되게 유명한 어록이 있어. 이거는 좀 많이 쓰인대 이쪽 오타쿠 세계에서. 역시 2차원으론 안 돼. 3차원이 좋아. 이런 어록이 있어. 그거 알아요? 알아? 아니, 그냥 그 그- 뜻을 그냥 뜻인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애니로는 만족 못한다 이거지. 2차원과 3차원의 생각을 해본 거야. 현실 세계가 좋지. 2D랑 3D. 아. 2차원으로는 안 돼 역시. 3차원이 확실히 좋아. 그리고 이 새끼 사건 때문에 오타쿠 이꼬르 잠정적 범죄자 이런 인식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일본에서 말이 많았어. 오타쿠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얘로 인형 파는 가게가 있었나봐. 근데 거기 오타쿠들이 그거 살려고 줄을 쫙 서 있었잖아.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뭐 그렇게 말을 했대. 미야자키 치토무가 여기 200명이 넘게 서 있다고. 또 그것도 문제. 그러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막 되게 막 많어 말이. 근데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게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피해 코스프레 한번 하고 나면 그러한 진짜 그러한 사연으로 이제 증상이 있던 그러니까 정신적 증상이 가진 사람도 동일한 걸로 매도돼서 오히려 더 밝히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그런 문제인 거야. 네, 밝힐 그게 더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토필리아라고 있어. 오토필리아는 기계? 약간 나르시즘이라고 기계의 필리아도 있어. 메카닉 필리아 뭐 이렇게 불려. 기계에 보고 막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고 오토필리아는 나르시즘이라 그랬잖아. 자기 자신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야. 거울 보고 하는 거네 그럼. 거울 보고 그렇게 자위를 한대. 그게 오토? 오토필리아. 오토네피필리아도 있어. 이거는 네피필리아? 아까 네피가 뭐였지? 개 중에 있어 우리나라에도. 아기 흉내를 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야. 아 맞아요. 네. 이랬죠요? 막 이런 거 있지. 네. 젖병 먹는 거 좋아하고. 그거 섹스앤더시티에 나오는데. 드라마에? 그 드라마 아세요? 미드 알지? 네, 미드, 거기 미드. 사만다가 되게 왕성한 여자잖아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남자가 바뀌어요. 근데 다 좋은데 할 때마다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혀 짧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오토네피필리아가 아니라 거기서 그런 비슷한 흥분을 느껴야 돼. 내용이잖아. 실제로 그걸 할 때 음. 애기들 자는 그 침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젖병 물고 이 새끼 문제 있다. 네, 모자 쓰고 이거 모자. 네, 애기들 하는 애기들 거. 하는 모자 쓰고 그걸 그렇게 하고 한 데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젖병 물고 막. 그다음에 무슨 필리아인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가 모유를 나오는 거에 흥분을 하는 여자가 있대. 그래서 종류도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임신한대. 아, 어디 임신 안 해도 나올 텐데. 아니 하기 전에 말고 그 임신 한번 한 사람은 그 계속 그냥 나오면 돼요. 모르겠어, 나오는 사람도 그건. 있대요. 그게 유선이 그렇게 돼서 잘 모르겠다. 네. 호르몬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서 물론 이제 제일 정상적인 거는 애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호르몬 불균형은 뭐 흔히 있는 거니까. 재밌지 필리아. 근데 재밌네요. 스카토필리아라고도 있어. 스카토. 이 사람들은 배변을 먹는 행위, 배변 누가 싸는 거 보는 행위 이런 거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야동에 보면은 도착을 가끔 하는구나. 스캇물 이런 게 올라와. 그거 뭐 화장실 몰카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싸는 같은데. 네. 거, 어, 싸는 그렇지. 거 화장실 그것도 모카가 위치. 그거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약한 거고 네. 진짜 스캇물을 보잖아. 그 진짜 더러워서 못 봐. 저 그런 비슷한 거 누가 보내줘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아빠 우리나라에도 있어. 똥 그거 보고 나서 비가 진짜 그 뒤로부터 막 더 심해진 것 같아. 뭐였죠, 비가 그때? 아파졌어.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이제 그거는 뭐야? 노란 뭐 뭐라- 노랑머리? 아니 그 노란 국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필리아야.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토하는 거 먹는 거 막. 노랑 국물이었어. 노랑 머리였어. 그 노란 국물. 노란 욕조에서 국물이라고 있었어요. 욕조에서. 그 이재은 씨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는 아니, 노란 노란 머리라는 아니야, 이거는 완전 일반인 아, 영화고 음. 그거 영화 말고 그 아, 둘 다 있는 거예요? 네,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걸 패러디해서 노란 국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 그 것 동영상 같기도 때문에 엽기라는 말이 나왔어. 맞아, 그 맞아, 당시에. 맞아. 그 막 토한 거를 막 먹고 막 어, 그런 게 있었어. 난 별로 막 곤충한테 성적 흥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그래서 곤충한테 그래서 곤충 박사가 된 만화 봤어. 아, 진짜? 어렸을 때 곤충을 보고 뭘 보고 잘하는 거니? 저는 다 봐요. 그러니까 좀 많어 되게 필리아 종류가. 아, 그다음에 뭐 생리혈을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일반 피해는 전혀 못 느껴 흥분을. 근데 여성의 생리혈만 보면은 흥분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그 이야기 하니까 자꾸 나오는데 그 아까 스타킹 이야기 한 것처럼 그거 말고 꼭 누가 쓰다 버린 스타킹, 입다 버린 그 일본에서 장난하는 게 속옷. 팔리잖아. 막 이런 거. 막 팔고 그러잖아. 여고생들. 비싸게 팔리잖아 그거. 네. 그거 뭐 한번 입었는지 그리고 뭐 며칠을 입었는지 아니, 그게-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날 벗어서 준다잖아. 아니 보는 자리에서 바로 벗어. 그게 캔으로 팔더만 일본에. 아 진짜요? 캔에 이렇게 그 여자의 사진이랑 아 맞아요. 그거 봤어요. 속옷이랑 팬티 네. 스타킹이랑 이런 거 다 팔아. 그 보관하는 그 랩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 냄새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뭐 마네킹을 보면은 느끼는 사람도 있고 조형물이나 막 멈춰 있는 거. 그게 죄는 아닌데 범죄로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뭐든지 정도 정도가 있어. 필리아는 있는 것 같아. 그건 개인 취향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싫다면 절대 하면 안 되지. 돈 주고 사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춘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자기 판단이지 않느냐.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도 속옷이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도 그렇지. 내 판단 안에 내가 뭐 판다는데 뭐 누가 뭐라 내 하니. 재능을 파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너네가 아까 내가 얘기한 하지마. 필리아 중에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 곤충. 곤충? 저는 옛날에 그 만화 볼 때도 되게 글쎄요. 저는 아기를 시간하는 게 최고. 충격적이죠. 나는 그 죽은 동물을 시간하는 거. 내가 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완전 개 쌍놈으로 보이더라고. 죽은 고양이에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실제 사례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강대리는 저는 그거가 자기 절단하는 거. 네. 그것도 또라이지. 그거는 뇌 이상 아닌가? 그 영화 검은 집 있잖아요. 음. 검은 집이 약간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인데 약간 사이코패스도 있고 근데 고통을 못 느끼면 오래 못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일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요. 아, 네. 처음에는 자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들의 다리를 자르고 세 번째는 자신의 남편의 다리를 자르고 그 여자 있었어. 근데 고통을 못 느끼면 몸이 오래 못 살지. 자기가 아픈 걸 모르니까. 근데 그게 고통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이것처럼 내 몸을 잘라 그래서 가르면서 쾌락을 느낀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나는 아까 섬뜩한 게 니네가 자꾸 내 대본을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읽으면서 내가 토르 브라우저를 깔았잖아. 이 새끼네가 어떻게 그걸 타고 내 컴퓨터에 침투를 하나. 해킹했나 싶어서 웹캡에 까만 거 꼭 붙여놔? 웹캠은 가려놨지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알아보셨네요. 영화랑은 별 상관없지만 상관이 있지. 있긴 있지만 근데 재밌긴 재밌다. 나야 뭐 늘. 건방져.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다. 저 바꿀래요. 그냥 다 싫어. 취향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안 여기서 그랬으면 아까 좋겠다. 그 한고수님이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진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조사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럼 한고수님은 어떤데요? 진짜 모든 완전 이상형이야. 집도 잘 살아. 무슨 필리아냐가 중요해 근데. 근데 막 신체 절단. 그거는 못 살지. 곤충. 곤충까지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고수님 보고 반응이 없어. 아니 내가 무당벌레로 이렇게 옷을 사서 입을게. 저는 그러면 애기. 애기? 네. 애기 뭐 시간하는 거? 아니 애기 말고 애기처럼 하고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오토네피? 네네. 아니 오토가 아니라 오토네피 필리아. 오토네피필리아가 애기. 그냥 오토필리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오토네피다. 애기 모양을 하고 상상난다. 너 이거 쓴 거지. 적합 무당벌레에서 살아있어요. 너는 오토필리아? 아니 저는 마음 다 싫어요. 그냥. 왜 자꾸 말 돌려요? 한고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가 무당벌레 옷을 입고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번엔 사막이야? 야,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렇게 착했네요. 나 싫을 것 같아. 그분이 그런 옷 자주 입었었잖아. 김경민. 호기심 천국에서. 그런 옷 입어주면 되지 뭐. 저는 다 싫습니다. 참. 뭐야 지금 물어봐놓고 우리만 병신데. 아까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왜 저희만 이야기했죠? 우리 신나서 얘기하는데 뭐.
한구수님 무당벌레 코스튬. 저희는 커밍아웃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취향 다 드러난 것 같고. 좁게 보면 뭐 나는 뭐 손가락이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랑 다리가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것들 뭐 눈이 그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좀 확장되면 다 그게 다 되는 거죠. 그거는 좀 패티즘 그쪽으로 가야지. 아니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 그지? 한 부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 여기 목 뒷덜미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 저 좋아요. 되게 너 거기 많이. 좋아해? 나는 거기 전혀 나는 신경 안 골반을 쓰거든. 보던지 뭐 그런 거. 뭐 턱선을 본다던가. 뭐. 근데 여자들도 자기 취향이 또 있으니까. 뭐 힙을 보든지 뭐 그런 거. 얘기가 끝이 없겠다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우리 영화 얘기하고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나도.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음. 그리고 마지막 반전도 있죠. 아니 반전 아닌 반전인데 그렇지. 뜨억하는 것도 있었어. 좀 씁쓸해지지. 씁쓸해지는 결말이 있었습니다. 머리 아플 때는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게 된 거잖아요. 급하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노력한 건데 좀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상상을 했죠. 만약에 누가 억만금을 주고 그런데 한번 해보겠느냐 제안이 왔을 때. 그런 거죠. 남자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10억 주면 군대 한번 갈래? 막 그런 맞아 맞아. 난 가지. 10억이면 10억이면 너무 많이 쳐줬나? 난 잠시만요. 1억 줘도 갈 걸 나는. 아 그래요? 어. 근데 항상 조건이 붙잖아요. 뭐. 병장이라는 조건을 아니 하면 아니 이등병이라도 이등병 가. 돼도 1억 응. 아니면 가요? 2년 내내 이등병. 나 가. 아 1억에? 진짜요? 돈 안 줘도 가 나는. 왜요? 그 나이대로 갈 수 있다면. 아니 그 아니지. 나이대가 그 아니죠. 나이대가 지금 가는 게 중요한 지금 거죠. 가요. 아 지금? 네, 그 나이 지금 때면 저도 가죠. 안 가지 미친놈아 지금 가면 10억 줘도 안 가 새끼야.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 상황이잖아. 만약 그 나이 또래도 한구수님이 막 파산의 위기에 있고 음. 지금 가족들 다 휘청이고 몸도 막 아프고 신장 이식 받아야 되고 근데 대기자 명단 막 진짜 한 3년 돌아야 되고 근데 막 10억 준대. 그러니까 영화가 이래. 이렇게 상상 네. 이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라면 어떻게 될까? 음.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음. 강대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재미있었어요. 끝이야? 알았어. 안돌팔님은요? 저도 그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그래. 해요. 나 같으면. 이거는 그- 보는 사람 다 이 생각. 왜냐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냐, 남이 고통을 당하냐. 나의 입장이었으면 그냥 내가 고통을 당했을까? 거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볼 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밀리는 상황이었을 때 자기 정당화를 시키잖아. 내가 이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고 내 회사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확장돼서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나는 이 영화를 2번 봤거든. 한 번은 너희들처럼 첫 번째 보면 너희처럼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내가 좀 사이코로 변신을 해서 봤어. 이 주인공 시점으로 안 보고 내가 이제 그 모임을 시키는 주최한 사람이면 이사 그 엠브릭 입장으로 재단.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 근데 그거는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저 아니야, 맨날 너무 몰카 시키고 막 맞아요. 황구수님 몰카 시킬 때 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우 정말 즐기고 있다. 그것도 몸 필리아 있는 것 같아. 몰카 필리아. 저는 맨날 속아서 그런데 아 시키는 거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색다르더라고. 저는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 또라이 되잖아. 아 누가 힘들어하고 막 감정이 슬퍼하고 막 이런 게 잘 전이가 잘 돼가지고 좀 신경이 예민한 편인 것 같아. 감정 전달이 좀 빨리 돼 그런 게. 이번 영화는 다들 재미나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다들 추천하시는 걸로. 추천. 대신에 피곤하고 힘드실 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얘기 잘 해봤고요. 네. 재밌었어. 이번에는 좀 자료가 좀 부족했어요.
아, 좀 아쉬우세요? 네. 저도요. 너무 급작스럽게 30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올리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 전에 다시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모였더니 좀 부족하더라도 네. 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네. 재밌을 수 없잖아요. 이런 기회도 한 번 있어요. 아, 지금 방송 욕심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애정이 많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설 지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는 캠핑장. 아빠, 캠핑도 왔는데 먹을 거 없어요? 왜 없겠니? 아이들 영양 간식에 만점인 달콤 옥수수가 있지 않겠어? 간식뿐이겠어요. 피부 미용, 다이어트, 변비에도 효과 만점이라고요. 아, 그거 언제 삶고 있어요? 진공 포장돼 있어서 바로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3분만 데우면 된다고. 그럼 버터구이도 할 수 있어요? 귀찮아 이 새끼야. 그냥 까서 먹어. 씨. 포장을 뜯고 바로 먹는 무첨가, 무설탕, 달콤한 옥수수. 삐삐삐삐. 삐야. 3번이라고. 삐삐삐삐. 네, 저희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네. 첫 광고죠. 맛있는 달콤한 옥수수. 이게 옥수수가 어떻던가요? 먹어보니까. 알도 굵고 맞아. 고소하고 바로 까서 먹었는데 네, 실해요. 좋을 뻔. 등산 갈 때 캠핑장에서 등산에도 좋네. 네, 버터구이 마약 옥수수, 맛있겠다. 어른들 안주, 소금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 네. 타사 제품과 다르게 첨가물 없어도 맛있는 진공 포장 기술력이 있어서 네, 가능한 무첨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온라인가에 2,500원에서 20% 할인이 적용해서 2,000원에 배송비 무료로 이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배송비 무료로 2,000원에. 네, 나는 그 생각 들어서 캠핑할 때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먹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되게 맛있어 일단. 이게 한 팩에 2개가 들어있잖아요. 진공 포장돼 있고. 네, 네, 제가 올 여름 먹었던 옥수수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입에서 톡톡 터져. 알이. 네. 날치알 뭔가 큰 거 마르지 같은 애들이.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메일로 저희 블랙홀 네, 0809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